안녕하세요. 입시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수학과학은 많이 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2026학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2025년에 고3이 되고 26학년도를 준비하게 되는데 아직 먼 것 같지만 금방 가죠.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우리가 모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1학년이 됐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2024학년도 주요 대학 전형 문서. 우리가 2026학년도인데 왜 24학년도를 하느냐? 아직 대표된 게 없습니다. 개인은 3년 예고제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4월달까지 각 대학마다 예정안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정되는 현재 OEI라는 그래서 24학년도 주요 대학이고 이제 제2제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게 로드맵인데요. 23년, 내년이죠. 내년에 1학년이 되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지금까지 현재 고1, 2, 3은 204단위, 단위수로 해요. 국어 5단위, 수학 9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내년 1학년도부터는 학점제를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192학점을 이습을 해야 졸업이 되는 게 고교학점제죠. 근데 적용은 시키는데 실제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고 그 공통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구등급을 경기하기 때문에 대학을 갈 때는 그게 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나와봐야 알아야 알고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는 현재 고2, 3학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5년에 1학년이 되면 지금 중1 아이들서부터 완벽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펴서 진행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이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 중에 국영수, 사사.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로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돼도 이거는 고등급을 경기하는 과목이에요. 1학년 때까지.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들이 수능과 밀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때 독서하고 문학을 많이 배워요. 독서하고 문학이 수학에서는, 수능에서는 공통 영역이 되죠. 그리고 3학년 때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 과목들이죠. 수능에서.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1, 2를 2학년 때 많이 배우고 학교마다 기하가 2학년 때 나간다거나 학종 2학년 때 나간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고 대부분 미적은 3학년 때 나갑니다. 이거 우리 다 수능 관련된 과목이죠. 그다음에 영어도 영어 1, 2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물리 원과정, 학력, 기과, 과학 탐구의 원과정들이 여기 있고 진로 선택의 추가목들이 여기 이제 수능에서 선택하는 거. 사회는 여기서 거의 다 배우는데 여기는 진로 선택입니다. 학교들마다 진행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걸로 탐구를 선택하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 대부분 수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학년 내시까지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수능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공통과목은 어차피 다 하셔야 되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1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조사를 해요. 뭐 들 건지 2학년 3학년 때. 지금 현재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의 진로에 맞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제시를 좀 해줬어요. 2024학년도 내용인데 전공 연계 독과목 이수, 독과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서울대학교 요강은 제가 23인데 요강을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이거 잠깐 보시면 3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에서 중간쯤에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은 자연과학대학 보이시죠? 자연계열에서 문과는 대부분 핵심 권장 과목이 없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35페이지에 인문대학은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 없죠. 35페이지 보시면은 예, 인문대학은 핵심과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사회과학계열도 경제학부 정도만 미적과 학문 통계를 권장하고 있고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자, 이제 이과로 갔었을 때는 수리과학부는 당연히 미적통 계열을 다 핵심으로 해야 된다. 통계학과도 미적통 계열을 다 해야 된다. 물리천문학부에서는 물리학 전공은 물리2, 천문학 전공은 진과원이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 계열을 각 계열에 맞게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고요. 공과대학을 보시면은 물리2가 상당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물리2는 요구되는 게 많아요. 공대에서는. 화학생명공학부라는 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일 칸이 넓은 칸. 화학생명공학부인데 합투생투가 핵심이 아니라 물리학2가 핵심입니다. 핵심으로 된 거고. 그리고 그냥 권장이 합투와 생투예요. 오케이, 이제 이수 과목을 이렇게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제시를 해준 거죠. 이대로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 주요대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자기 정도가 맞춰서 이렇게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지 않아요. 성적이 나와야 뽑아주는 겁니다. 2024학년도 교육대학 경영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9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인도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을 대입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건 이제 당장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2019년에 하고.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게 이제 바뀌는 내용들인데, 23일, 이게 잘못했는데 고2예요. 현재 고2 학년들. 23일치. 자, 교과 활동. 학생부 내용이랑 바뀌는 내용들인데, 학생부 내용을 보시면은, 교과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신 성적이 나오고, 그 뒤에 세부 항목,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고, 세부 항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과목당 500자를 하게 되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세과목 특기사항입니다. 성적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성적이 됐을 때 세과목 특기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과활동은 수강하고는 내용이 이 기재예요. 이 기재가 있고 이 반영이 있거든요. 이 기재는 학생부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반영은 학생부에는 있으나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자, 방과활동 수강이 내용이 이 기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재 고1, 2, 3 중에 방과활동 수강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 전까지는, 21학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방과활동 세트 끝에 써주거든요. 뭘 들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진짜 반영이 됐어요. 근데 22, 23학년도부터 미기재를 했기 때문에 방과활동은 사라졌습니다. 끝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의 이 반영입니다. 학생부에는 있지만 써먹을 수는 없어요. 종합의견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맨 마지막 학기가 끝날 때 써주는 거죠. 1학년 학년이 끝날 때 써주는 게 500자고요. 자율활동이 500자가 있고 동아리활동이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진로활동이 있는데 자진봉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자율활동이에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이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미기재입니다. 봉사활동은 사라졌어요. 칼이. 봉사활동 시간만 나와있어요. 봉사활동 시간만 나와 있는데 대입 봉사활동 시점 대입에 무단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정규 동아리와 그다음에 그 자율 동아리가 있었거든요. 23학년도 올해까지는 자율 동아리가 반영이 돼요.
24학년도 내년 2학년 아이들서부터는 자유동아리는 미반영입니다. 학생들은 실력이 있으나 쓰지 않고, 그래서 정규동아리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동아리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진로 활동이 이제 진로 선생님이 얘가 뭐랬다 이런 것들을 써주거든요. 근데 진로 희망 분야라는 게 있어요. 나 뭐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 부장사가 되고 싶다. 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수년도 그렇고, 계획 위반입니다. 핵심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딱 직접적으로 써놓는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고 얘가 왜 이거를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기가 까다롭겠죠. 직접적인 희망사항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걸 어디에 쓰게 될까요? 이 내용들은 여기 위에 모든 내용들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특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에 내가 뭘 위해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노력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학생들 같은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년부터는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독서도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럼 수상도 없고 독서도 안 되니까 애들이 대회에도 참가를 안 하고 축구장 안 있겠죠.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수상을 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진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준비하는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 그 세특에서 그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써줄 수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고 뭐 발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제 진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이제 그 모든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세특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수상경력하고 독서 활동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때처럼 많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해야지 내용이 대입제도 구조 개편이라고 해서 정시를 확대시키겠다. 이게 작년까지였어요. 23학년에, 올해까지예요. 23학년도까지. 요 주요 16개 대학.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은 여기 있죠. 이 대학들은 정시를 40%까지 늘리겠다라고 해놨어요. 실제로 올해 거의 다 40% 이상이고 조기 달성 22학년도에서 작년에도 정시 인원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은 정시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24학년도 현재 고2 아이들. 자소서 없죠.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됐어요. 그럼 이 아이의 그 학생부 내용 이외에 이거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내신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활동을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세특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진로활동이라든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각종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굉장히 가는 문제고요. 승리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게 있겠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2학년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 승리 적용이 되는데, 자, 국어는 공통으로 국사 문화를 하겠다. 선택으로 헌법과정문 원면집에 태비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헌법과정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딱 이름만 보고 있을 때는 뭘가 더 하고 싶은가요? 언어와 매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매체도 있고. 그죠? 여기에서의 언어가 이제 문법이죠. 문법이다 보니까 헌법과정문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첫째,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수능이 바뀌면서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 합법과 장문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성적표는 표준점수 하나로 나오거든요. 같은 원점수인데 원매를 선택한 애들의 표점이 높아요. 원매를 선택한 애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겠죠. 표점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게 재밌어요.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매를 선택한 아이들과 합법과 장문을 선택한 아이들 두 그룹이 있죠. 이 두 그룹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쪽에다가 가산점입니다. 얘네들이 높을 수밖에 없죠. 심할 때는 7, 8점까지 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큰 차이 나지는 않았대요. 작년에 모의고사 보면서 큰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원매를 선택하는 게 꽤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래도 합법자 장문이 더 많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상담해 줄 때는 네가 다
맞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라고 해줘요. 일단 틀리면 에러거든요. 화작이 쉬워요. 그러니까 물론 나일과는 다 다르지만은 화작은 한 번만 해놓으면은 그냥 문제만 풀어도 그 크게 동작이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려내고 이해하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화작이에요. 언어 매체는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문법 잊어버리고 감 떨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자신 있는 걸로 하라고 해요.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문이가 문이 폐지가 됐죠. 문이가 문이 폐지가 되면서 공통으로 수학 원투를 하고 선택으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일을 하네요. 자, 그러면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뭘 선택할까요,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하겠죠. 미적 기하는 어려워.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나라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선택은 대학에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어, 원투 절대평가고 한국사 절대평가고 탐구가 총 9과목, 8과목, 사회 9과목과 다 원투 해가지고 8과목. 그래서 17과목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라. 제시했습니다. 자, 이걸 제시하고 나서 실제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서는 주요 대학들은 이과는 미적하고 기하 중에 선택을 해라. 그리고 과학 두 개 선택하라고 제시를 했어요. 올해 입시까지. 근데 24학년도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24학년도 걸로 주요 대학, 서울대학교, 고대서부터 뭐한 이 정도 대학들을 봤더니 원래는 올해까지는 다 미적이나 기하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강대가 움직였어요. 학통도 됩니다. 학통을 해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 폐지시킨 거예요. 탐구도 그냥 과학이 아니라 탐구 중에 두 개를 씁니다. 서강대는 24년도부터 정시에 모집했습니다. 지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가 학통을 허용을 하고 과학은 할만하면 가야 된다. 정도까지. 이렇게가 지금 움직이는 추세예요. 아직 서울대, 연세고대, 한양대, 의과대학에서는 전형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일정 대학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학통을 선택해요.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겪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학통을 선택한 애들이 서강대를 써서 합격할 수 있을까, 자연계열에. 학통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을 지원을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냥 인문계열을 썼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높을까? 작년에 문과 친구이라고 했죠. 이과 아이들이 뭐 공부 때나 이 정도 갈 수 있는 애들이 연구대를 가기도 하고 홍보관에 나중에 가는 아이들이 연대 경영학과에 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이 됐었죠. 자연계열 아이들은 이 미적인 표점이 높기 때문에 학통 선택 간에 들어가 공정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지원을 했었을 때 이길 수가 있는데 자, 과연 문과 아이들이 이 미적을 한 애들의 점수를 뛰어넘으면서 상황대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매년 시험은 모릅니다. 학통이 미적을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표점에서. 근데 지금은 당연히 미적이 높고 그 다음에 기하고 학통. 항상 만점자의 점수는 미적에서 사주차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전형인용별 모집인원의 변화가 돼서 대교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교육협의회라는. 얘네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아이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4월달이 되면 각 대학마다 4월 말까지 예정안을 발표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뽑겠습니다. 그럼 그걸 다 취합을 해서 이거를 매년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를 보니까 학생부 위주 교과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44% 전체 중에 44% 정도를 뽑는데 종합전형이 23% 그리고 수능으로만 보는 게 19%. 그래서 24학년도는 수시가 79%고 정시가 21% 정도로 된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발표를 했고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전형을 볼 때 종합전형이 좀 더 많죠. 수도권은. 근데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죠. 종합전형이 더 적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신을 뽑는 대학들이 많고, 이게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보다는 교과 종합전형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보시면은 승민위주의 전형과 승민위주의 전형,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좀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2024년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학생부를 가지고 준비하는 전형이 거의 67.8%예요. 모집인원에. 대다수잖아요. 저 학생부를 빼고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매년 발표되는 대기업 자료지만 이런 자료를 보실 때 이 데이터의 오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료는 전국에 200개 정도가 좀 안 되는 4년제 대학의 총괄 자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서울대에서부터 해가지고 홍대, 숙대까지 주요 대학들이죠. 자, 얘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전국에서는 44%였는데 11.7%예요. 확 줄어들죠. 종합 전형으로 뽑는 게 전국에서는 23%였는데 33%로 올라가죠. 거의 교과 전형과 3배죠.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중에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학생부 교과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 학교에 1.5인 학생이 있어요. 내신이. 이쪽 학교에 내신이 3.0인 학생이 있어요. 누가 더 잘하죠? 몰라요. 얘는 일반고 학생이고 얘는 자사고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수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과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거예요. 작년, 그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왜 나라에서 뽑으라고 했거든요. 학교장 추천 출시를 했거든요. 그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안 뽑았어요. 교과전형 자체를. 근데 이제 다 늘어나서 뽑고 있는 거죠. 논술 전형을 보시면은 3.3% 정도에서는 주요 대학은 9% 정도. 논술 보는 대학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실기 전형이 어느 정도 뽑기는 하는데 이 주요 대학들 중에 실기 전형으로 자연이나 인문 대학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예체능 공식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보시면은 저거는 내전형으로 보시면 쭉 대략 41% 정도 뽑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중3이니까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기아대학은 나중에 조사됐을 때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학생부 교과전형 2024학년도 전형 기준으로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없습니다. 지역규정이라는 전교 1, 2등만 쓸 수 있는 학교당 전형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472명 줬고 추천형이고 고3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그 다음에 고려대도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이건 4%. 3학년 제한 인원의 4% 추천 인원이. 그리고 서강대가 고3만 20명. 성균관대가 고3만 10명. 하나들은 재수까지 해서 전체 3학년 재적 인원의 11%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고3 때만 지원할 수 있는지, 재수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지, 재수할 때 아이들이면 3학년 2학기 때 내신도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런 점들이 있고, 자, 내용을 보면, 한양대는 교과 100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신 성적 순으로만 뽑겠다는 거죠. 성균관대를 보시면은, 공통과목 80이고, 진로 선택을 정성평가를 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점, 80점 이상일 때 A, 60점 이상일 때 B, 그 이하가 C. 그러면 A가 아니면은 진로 선택에 거기서 불리하다는 거죠. 성균관대 정도에 대하면. 어쨌거나 여기도 그리고 다른 것 반영 안 하고 내신 공부만 서강대도 마찬가지로 교과 보실 때 비교과는 출제를 보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 교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대서부터 연대가 조금 달라지죠. 얘네들은 서류를 봐요. 그리고 교과가 80. 이 서류는 종합전형처럼 학생부 내용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간당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고대. 2.1, 2.2, 2.3 쭉쭉 갔었을 때 이 점수가 크지 않아서 이걸로 어느 정도 좋은 학교에 또 활동을 좋은 학교에 뽑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1단계를 교과로 500을 뽑고 면접으로 또 했다는 거죠. 면접으로 1단계 교과로 500을 뽑았을 때 물론 다 우수한 아이들이겠지만은 일정 정도의 영역에서 이 끝에 있는 아이가 면접을 통해서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교과는 물론 내신은 압도적으로 좋아요. 학생부 교과를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한양대가 이제 작년까지 발표를 했어요.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21학년도와 22학년도에 평균 점수입니다. 경영학부를 보니까 작년에 1.45, 재작년에 1.32, 영어교육이 작년에 1.58, 2.29, 행정학과 1.28, 1.47, 단어학과 1.6, 그리고 에너지공학이 1.54, 1.14, 융합점수는 1.24, 1.4, 화학공학과가 1.75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재작년에는 1.14. 재작년까지는 한양대만 교과가 있었어요. 서강대, 통일관대, 한양대, 그러니까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 중에 한양대만 교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초반 아이들만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 확 늘어났어요. 고대도 뽑고, 연대도 뽑고, 서강도 뽑고, 성균관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많이 됐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작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몰랐으니까. 의외의 변수가 1.75면 한양대 학부학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1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전보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 화학공학과를 간 1.13인 이 아이를 한번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13인데 평균적으로 듣는 것도 얘는 왜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갔어요. 내신이 1.13이면 지방 국립대 의대를 써도 최초였거든요. 수능이 안 되는 거죠, 최저. 의대 최저는 대부분 3합 4나 4합 5를 있어야 돼요. 1등 3개는 있어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얘는 한양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을 때 내신은 앞으로 쭉쭉쭉 갈 것이. 작년이 좀 특이해서 늘어났는데 올해는 좀 지켜봐요. 자, 중앙대는 아직 올해 발표가 안 됐어요. 중앙대를 보면은 21학년도 한양대와 21학년도 중앙대를 비교해보면 중앙대가 조금씩 더 1점대 중간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크게 레벨이 차이가 나나요? 물론 한양대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중앙대도 상당히 괜찮다고 해줍니다. 근데 학생부교과 전형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에도 건축과학과가 1.8이 되게 5번이라서 합격했어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 2점대 초반 아이들도 많이 합격하고 전화기,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도 2점대 중반까지도 뚫리는 사례들이 교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중앙대. 왜? 중앙대는 최저가 있거든요. 최저가 있을 때 최저를 못 맞을 아이들이 떨어지니까 뒤로 수학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시립대와 홍익대는 이제 최종 선입니다. 시립대는 그냥 이 정도 선. 얘네들은 오히려 좀 경영학부가 2점대에서 1점대까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홍대도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연대서부터 홍대까지의 교과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결국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문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적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의 종합전형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1부를 제외하고는 없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최저도 없어요.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어요. 이런 전형은 뭐라고 하죠? 치적. 수시를 지원을 해놨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수능 다 맞았는데, 정시를 못 쓰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납치를 당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수강대 거기야.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수능 대박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울하죠. 몇 년 전에 대경부에 수능 만점자 붙었잖아요. 내가 성과대 갔잖아요. 수시에 쓴 거죠. 9월 모의고사에서 성과대가 안 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서강대, 성균관대 하나는 서류를 평가를 하고 학생들 내용을 보고서 괜찮은 애들 일으키기 위해서 얘네들의 주된 목적은 연고대에서 얼마나 많이 뺏어오느냐.
그래서 종합전형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은 이 학교는 이제 수시에서 우선 아이들을 막 뽑으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원래 우선 아이들이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줄을 세워야 되죠. 그 면접을, 혈액평가 플러스 면접을 통해서 내가 똘똘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뽑는 거죠. 실제로 최저도 많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연대는 아예 서울이 여기 있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교과를 필수고 거기에 따른 선택한 공부를 진로에 맞춰서 꾸준히 준비해주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논술전형. 논술전형은 서울대 없고 고대 없고 연대, 서강대, 성대, 해양대 이렇게 뽑고 최저가 뭐 있는 학교도 없는 학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논술전형은 논술 실력으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을 쓸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 나의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그러면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준비를 하느냐? 자연계열 학생인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고2 11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학 성적이 1등급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의 논술 준비를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앙대 논술 준비한 학생 하나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수학 실력이 1등급 나오는 실력. 그러면 충분히 이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문자본에서는 대부분 이제 2, 3등급, 3, 4등급 나오는 애들한테 논술 막 수시를 해요. 실제로. 근데 그것보다는 이 수학 등급, 수능에서의 수학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안착을 시키면 갈 수 있는 데가 더 높아집니다. 이게 문헌수를 되게 적게 뽑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자연계열 논술이니까.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돼요. 배울 게 많아서. 배경 비슷해야 되고, 글을 읽고 판단해서 내가 내 걸로 써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2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 실기실적 예체능 전형이죠. 서울대, 고대, 서강대, 성산대, 한양대. 어떨 때 이렇게는 없고 연세대 국제인재라고 해가지고 인문계열 피자 전형이 있습니다. 요 정도 인원을 뽑고요. 한양대는 소프트웨어 인재에서 13명. 예체능이 예전에 이제 수학과학 특기자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학 특기자가 조금 많아요. 자,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도 이제 23년부터 좀 특이한 상황이 생겼는데, 서울대는 올해서부터 정시에서 지역진학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서 내신 반영을 합니다. 내신 반영. 올해 23학년도부터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 보시면은, 아까 서울대 자료 보시면, 32페이지 보시면 정시 묘제 교과 평가라고 해서 시와 마찬가지로 정시에도 지역 운영과 일반 전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뭐 이런 많이 뽑지는 않지만 교과 평가가 40% 들어갑니다. 수능하고 합쳐서 평가를 하면요. 일반 전형은 수능 배급을 1단계를 뽑고 2단계 때 80%와 교과 20%를 뽑습니다. 올해서부터 그래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가 기준 절대평가라는 4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면 A등급 평가 사례.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면서 기초 교과 영역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수준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세트에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됐을 때 A를 받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A 학생부 이등급을 점수화시키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B대는 대학 학업생의 또한 일반적인 수준 교과 성취 및 교과에서 내용이 능력이 나타날 경우는
평양 경우고 C는 나타나지 않을 경우. ABC를 평가를 한다. 자, 서울대가 올해 이 지역분양과 일반전형에서 교과가 여기 40%, 여기 20%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작년하고 달라지는 게 뭘까요? 작년하고 달라지는 거는 서울대는 이제 문과 침공을 못해요. 세특이나 내용이 자연대로 되어 있는데 얘가 정형학과를 쓰면 이 40%하고 20%에서 AA를 받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비슷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점. 그래서 서울대는 문과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연세대는 이제 수능 100으로 뽑고 의대하고 뭐 여기만 이제 면접이 있고, 자, 고대가 원래는 수능 100으로만 뽑았었거든요. 근데 고대가 서울대를 따라서 교과 우수자를 24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내신을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동정고시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이론 전형들에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연대하고 서울대 생각을 하는데 고대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결국만 뽑으니까 희망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자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신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군에 대해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군을 구분한 이유는 전형 기간이에요. 근데 전형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럼 어떤 거냐? 자, 서울대는 나군입니다.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요. 그럼 연대고대가 나군에 있으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군입니다. 서울대가 다군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연고대가 나군이었어요. 서울대가 바꾸니까 연고대가 가군. 왜? 지원자들의 선택이 구분이 있어요. 피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나군입니다. 어차피 서울대 쓰는 애들이 우리 학교 안 써. 연고대를 다시 가야지. 그 다음에 평균과대라고 하는 데는 가군 나군이에요. 나군. 실제로 연고대하고 같이를 시켜서 자신 있는 과들은 가군으로 불러요. 나군에서 연고대를 뺏어오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군 나군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자, 제2제도의 급한 오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우울한 얘기가 되는데요. 대학까지가 왜 이렇게 비슷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학교 지원 내신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라는 걸 봅니다. 모의고사라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6월과 11월에 2번을 봐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딱 2번에서 4번 봤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세대인 우리 아이, 지금 3학년 아이들, 얘네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4번은.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장점은 전국적으로 시험 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는 성적표가 A분 한장으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우리 반 수업차 과목별로, 우리 학교 등수, 전국 100분이 다니는, 그리고 밑에 뭐 틀렸는지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국어, 수학 몇 프로, 전국 100분이, 그 다음에 국수탄 몇 프로, 여기까지 다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1학년 때 확인하고, 1학년 때 모의고사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수능 범위가 아니거든요, 하나. 2학년 때부터는 수능 범위가 좀 들어가요. 6월달은 좀 적지만 11월달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죠. 그리고 결과 안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3학년으로.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공부를 하려는 척을 많이 해요. 3학년 때는. 그렇게 돼서 올라가서 가는데, 그리고서 3월 모의고사를 보죠. 3월달 모의고사도 교육청 모의고사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3월달, 작년 21학년에 3월 시험 안 봤어요. 풀어왔더니.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3월달 시험이 있고 6월달 시험이 있고 9월 수능 원서. 자, 그렇게 해서 3월, 4월 우리끼리 계속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무너지는 게 6월 모의고사예요. 6월달에는 우리끼리 시험 보지 않아요. 얘네들이 들어오죠. N수생과 검정고시. 자, 작년에
5만 7천 명 정도의 N수생 공급수가 들어왔어요. 재작년에 5만 5천 명. 이게 이 전 거를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6만 6천 명, 6만 8천 명 이랬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코로나로 확 줄고 확 줄었어요. 인구수도 준 것도 있고. 어쨌거나 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6월달 모의고사에 들어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5만 7천 명이 들어와요. 그죠? 다른 시험. 내일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5만 7천 명 얘네들이 다 내일치로 들어오면 내가 댓글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얘가 미안해도 좋아. 내일치가 막 흔들려. 그게 6월. 자, 근데 6월 모의고사는 5만 7천 명 애들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는 아이들은 공부한 시간이 짧아. 죄수 선생님은 왜 공부한 시간이 짧을까요? 교수님인데. 자, 수능은 11월 중순에 공부. 저 11월 중순에 시험을 딱 보고, 아, 난 말했어. 다시 수능 공부. 그럼 다음날에 또 수능 공부를 하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수시 써놓은 걸 기다렸죠. 수시 써놓은 걸 기다렸더니 떨어졌어요. 추월학교 기다렸더니 또 안 됐어요. 정시를 쓰겠죠? 정시도 안 됐어요. 추가부터 썼어요. 그럼 2월 중순, 6월 말입니다. 그럼 11월 중순, 2월 중순. 12, 1, 2, 3개월. 3개월 동안 얘네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수능 시험지를 3개월 후에 똑같이 주면 똑같은 점수 나오나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3월, 4월, 5월, 3달입니다. 그리고 6월 시험을 공부해요. 재학생들은 위기의식이 겨울방학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얘네들 성적 평균이 더 높아요. 학력 수준은 비슷해요. 얘네가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경험도 있겠죠. 경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얘네들이 학교가 안 가요. 6월달 모의고사 때의 고3은 제일 힘들 때예요. 결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계약을 했더니 한 10일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3월 모의고사 그리고 또 2, 3주 있다가 4월 모의고사 그다음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2월 모의고사 학교대로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게 고3입니다. 그리고 1학년 얘네들은 모의고사를 60일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3학년은 3, 4, 6, 7, 9, 10, 20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중간중간고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당입니다. 어쨌거나 실력은 큰 차이가 없어요. 6월달에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멘탈이 강한 아이들. 멘탈이 강하면 안 밀려요. 그런데 9월이 됐더니 7만 6천 명이 됐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6만 6천 명. 매년 원래 6월과 9월의 인원 차이는 한 10,000명 정도 났었거든요. 이것처럼. 작년에 2만 명 가까이 늘어났죠. 2만 명. 왜 늘어났을까요? 이게 반수생이에요. 얘네들 10,000명이었어. 근데 우리는 2만 명이었어요. 반수생이 들어왔는데 약대가 생겼죠.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약대가 그때가 하나 많이 있었어요. 더 늘어나요. 9월달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반수생이죠. 늘어나는 건 반수생인데 반수생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수생 중에는 극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능도 있어요. 연구대를 다녀요. 근데 나는 서울대를 다녀요. 서울대 연구대를 다니면서 나는 의대를 다닌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다녔다. 나는 아니고 태생이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요. 자, 수능은 뭐죠? 100분이에요. 내일치가 여기 있었는데 극상고에 들어오면 그냥 좀 이기는 거예요. 그게 9월 시험. 안 밀리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제가 상담을 해줘요. 아이들한테. 고3때. 안 밀리는 방법은 단 하나. 시험 보면서 하는 거. 시험 볼 때마다 아, 실수했어. 아, 잊어버렸어. 그죠? 그 한두 문제로 이게 달라집니다. 한두 문제를 맞추면 안 밀려요. 심지어 올라가요. 근데 그 한두 문제를 틀리면 그냥 밀리는 게 9월 모의고사. 자, 거기서 끝일 줄 알았더니 실제 수능 인지를 보니까 12만 9천 명이 또 늘어났죠. 여기서 12만 5천 명 또 늘어납니다. 매 시험마다 6월, 9월, 이 전체적으로 다 보는 시험인데 시험 응시인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위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로 나 166%만 나오고 막 20가지 정시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전에 가니까 막 12%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2배씩 더 돼요. 그냥 그 시력 그대로 안 돼요. 이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해서 얘네들도 재학생들도 정규 공부를 할 거예요. 성적이 다 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재학생들도 정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크게 차이는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학생들 성적이 많이 떨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육청 모의고사의 나의 위치가 가짜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6월, 수능. 3월 달 시험은 어디서 보죠? 6월달 시험은 어디서 보죠? 9월달 어디서 보죠? 학교에 갈 거예요. 학교에 가야 돼요. 저 아직 졸업을 안 했잖아요? 휴대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데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고, 아우, 다만 그냥 외곽 대충 하고, 내 주변 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있어요. 신성고도 있어요. 실제로 다 있어요. 자, 수능날은 어디 가서 시험 보죠? 고사장에 가죠? 학교를 안 가요. 내가 학교도 안 가는데 고사장까지 가서 엎드려 자다가 오늘날 카드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네.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8등급이 있을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되냐? 자, 3월 달에 작년에 34만 6천 명이 시험을 봤죠. 그리고 원서답서는 36만 명,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한 인원이 접수했죠. 고3 아이들. 실제 시험 보니까 31만 8천 명, 4만 2천 명이 사라졌어요. 고3인데 수능을 안 봐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거의 5만 명이에요. 매년 6만 명 가까운 고3 아이들이 수능을 안 봅니다. 그거는 응시 인원, 접수 인원의 거의 10%예요. 10% 빠져요. 그 아이들이 빠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9월 달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11등을 하면 몇 등급이죠? 100명 중에? 11%, 딱 2등급 끝에 걸렸죠. 4%가 1등급, 11%가 2등급 딱 안착을 했어요. 나는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명을 제꼈어. 10등을 했어. 잘했죠? 자, 10등을 하면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100명이 아니에요. 10% 정도 떨어지니까 90명이네. 그죠? 그러면은 11%가 9.9등까지가 2등급. 그럼 나는 3등급이 되는 거죠. 그 위아래로 재생이 어떻게 들어오냐 했어요. 자, 성적이 떨어져서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레벨에서 내 성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등급 커치 걸리는 아이들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수능입니다. 이것까지인데 올해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올해 6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들 쭉 나오는데 7만 6천 명이 접수를 했어요. 자, 여기서 5만 7천 명이 시험을 봤죠. 5만 7천 명이 7만 6천 명이 접수를 했어요. 이거 이 정도 인원. 근데 접수하는 애들이 다 시험 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6만 명대가 아니라 7만 명대 추가 정도가 시험을 볼 거예요. 성적 자료 나와봐야 하는 소개 자료는 이걸 누가 생각해서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10,000명 정도가 확 또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물론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문과 침공을 했던 아이들이 갔더니 적성에도 안 맞고 취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다시 도전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우리 아이들이 2026학년도라서 몇 년 정도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막 한 방에 잘 잡겠다라는 것도 물론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보시는 바처럼 성적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신 관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입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반, 나 이제 내신 걸어야 되겠다. 수능만 공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나요?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애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2학년이 되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과목 나오는 거에서 2학년과 3학년, 2학년 일반 선택 과목이 대부분 다 수능이라고 했죠. 2학년 때 내신은 다 수능 과목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하고 수능 공부를 했다. 그럼 너 뭐 할 거냐? 또 수능 기출문제 풀 수 있냐? 안 되잖아. 되는 것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전국 애들이 이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2학년 말까지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치 끌어놓고 특히나 자기가 강한 과목을 올려놓으면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 내신을 준비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대 수의과를 간 문고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1학년 때 내신이 그렇게 아주 좋지도 않았어요. 아주 나이까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2학년, 3학년 가면서 얘가 자기를 찍으면서 그 초반까지도 갔었거든요. 한 학기도 갔었을 때는. 근데 결국은 최종으로 했을 때 1.5 나왔어요. 시험 보고 오면은 괴로워하면서 물리 70으로 나섰대요. 물리 70으로 나온 것 같은데 교육도 못했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내신 거니까 중국어를 또 가르쳐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원했더니 그리고 수계를 가기 위해서 한국을 정시에는 공부 때 수계를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국가 전형에서 그냥 그만큼 그런 것들을 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는 3월달, 3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딱 보고서 이때까지의 내신과 이 3월달 모의고사를 갈 수 있는 정시 지원 가는 대학을 보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3학년 9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대학을 6개를 지원을 해야 돼요. 자, 대학을 6개를 지원하는 걸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6개 대학 중에 내가 쓰고 싶은 대학만 이렇게 지원을 해요? 선택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9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정시의 위치가 기본이 됩니다. 그럼 정시가 이렇게 되면은 수시를 이렇게 쓰나요, 6개를? 조건이 되면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6개가 있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정시가 쓰는 내용이 이 정도가 되는데,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여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건가요? 여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건가요? 어디가 좋은가요? 위? 아래? 위가 좋은가요? 아래가 좋은가요? 자, 3학년쯤 되면은 3학년 2학년 4개 학기가 끝난 거죠. 3학년 1학기로 큰 역전이 일어나나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은 부정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인 게 좋은 사람인가요? 여기인 게 좋은 사람인가요? 여기인 게 좋은 사람인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2학년 말까지는 내신을 한번 최대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기초를 쌓고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깥에서